역시 인생은 한방이야. 연예인, 스타트업 창업자, 주식 부자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걸 보면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왜 그 한방이 터지질 않을까요? 2008년 주식을 모르던 저는 주식으로 인생을 바꿀 기회였는지조차 몰랐고 2013년 부동산 최저점에서는 당연히 전세로 사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기회인지도 모르고 지나가요. 언제 올지 모르는 기회를 잡으려면 기회가 올 때까지 평소에 꾸준히 준비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평소에 꾸준히 하는 행위를 습관이라고 하죠. 본능에 충실해서 충동적인 행동들이 습관이 된다면 기회를 잡지 못해 가난해질 것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도움되는 행동들이 습관이 된다면 기회를 잡아 부자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부자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부자들의 습관 4가지를 얘기해 볼게요. 부자들의 습관 첫 번째, 싫어하는 것을 꾸준히 한다. 가수 박진영은 평소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죽겠다, 배고파 라고 해요. 일주일에 반 이상 20시간 금식을 하고 매일 아침마다 운동을 해서 저런 말들이 입버릇처럼 나온다고 해요. 잠깐 방심하면 살이 찌는 체질이라 20년 이상 이렇게 노력했대요. 그는 성공하려면 하기 싫은 걸 꾸준히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기 싫은 것을 미루고 피한다면 당장은 편하겠지만 찝찝한 패배감은 계속 남아요. 어렸을 적 숙제 안 하고 놀러 나가면 놀면서도 마음 한편이 불편했었죠. 반면 하기 싫지만 어떻게든 하고 나면 특유의 성취감이 있어요. 이것을 매일 한다면 매일 성공하는 기분이 들고 자신감이 생기겠죠. 이런 자신감이 1년, 2년 쌓인다면 매사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돼요. 평범한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의 차이는 이 자신감 차이예요. 부자라고 해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진 않아요. 그들은 자신을 믿고 과감한 도전을 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성공 경험이 없는 사람은 도전에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진행하는 중에 작은 기복에도 거봐 난 안 되잖아,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서 포기하고 말죠. 반면 성공 경험이 많은 사람은 난관에 봉착해도 항상 결국 성공시켜 왔잖아, 이렇게 결국 해낸다는 믿음으로 결국 성공하고 말죠. 자신감은 집념을 만들고 그것이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죠. 운동이 됐든 책 읽기가 됐든 영어 공부가 됐든 그 어떤 거라도 좋아요. 꾸준히 해서 매일 성공하는 감정을 느끼세요. 부자들의 습관 두 번째, 내 갈 길 간다. 법륜 스님은 자신이 스님이 되겠다고 하자 부모님이 스님이 되면 죽어버리겠다며 극구 반대했다고 해요. 거기에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자식된 도리로 돌아가시면 장례는 치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길을 가요. 아마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부모님 말에 못 이기는 척 포기하고 이후 평생을 부모님 때문에 못했다며 원망하며 살 거예요. 사실은 자신의 확신이 부족해서 주변의 말에 흔들린 건데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세에 따르는 것도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인 거죠. 혼자 가서 틀린다면 완전히 내 책임이지만 모두가 다 같이 간다면 틀려도 다 같이 틀리니까 핑계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더 몰리고 안 몰리는 곳은 철저히 외면당해요. 성공한 사람들은 주변에 어떠한 비난과 조롱에도 꿋꿋이 나아갔어요. 유럽 주식의 거목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1시간 먼저 깨닫는다면 1시간 동안 어리석은 사람 취급받는다. 나 혼자 맞고 다른 사람이 다 틀리다면 내가 이상한 취급을 받겠죠. 그렇더라도 성공하려면 인생에 한 번은 자신의 의견을 밀어붙여야 돼요. 그렇게 묵묵히 내 갈 길 가다 보면 세월이 바뀌고 여론이 바뀌면서 내가 인정받을 날이 올 거예요. 부자들의 습관 세 번째, 시간을 효율적으로 쓴다. 시간 관리의 대명사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다음날 행사나 만날 사람을 고려해서 미리 양복과 넥타이를 골라놓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이렇게 분주한 아침에 옷 고르는 수고를 줄이고 당일 일정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신경 쓸 것 한두 가지 줄이는 것만으로도 집중력이 획기적으로 올라가요. 캘리포니아 대학의 글로리아 마크 교수는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이메일, 메신저 등의 다른 일을 잠깐 하고 돌아와서 원래 하던 일에 집중력을 회복하기까지 평균 25분이나 걸린다고 해요. 온전히 집중할 시간에 부수적인 일 한두 가지가 25에서 50분의 시간을 날리게 하는 거죠. 하루의 에너지를 모두 소모해서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없는 저녁 시간대에 이런 부수적인 준비를 하면 되는데요. 1, 2분 다음날 준비하는 것이 집중하는 시간 25에서 50분을 아낄 수 있으니까 정말 효율적인 시간 관리 방법인 거죠. 그리고 보통 9시가 넘어가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창의적인 일을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핸드폰이나 TV 시청 같은 비생산적인 시간을 보내죠. 그래서 저는 아예 9시에 자고 5시에 일어나요. 이러면 9시 이후에 비생산적으로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일찍 일어나 고요한 상태에서 온전히 집중할 시간을 얻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집중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부자들의 습관 네 번째, 독서를 한다. 중국의 억만장자 기업가 차오도왕은 후배에게 딱 한 가지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독서라고 했어요. 그는 초등학교를 퇴학당했지만 독서만으로 독학을 해서 중국 최고의 기업을 읽었어요. 책은 세상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물건이에요. 최근에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가 250억가량에 낙찰됐어요. 워렌 버핏과 같이 성공한 사람을 직접 만나려면 아마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책을 통해 만난다면 1, 2만 원이면 충분해요. 이런 상황이라면 그 사람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책을 읽어보면서 성공한 사람들의 지혜와 통찰을 하나씩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스티븐 잡스는 애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기존에 존재하던 것을 변형하고 조합해서 혁신을 만들었다고 했죠. 독서를 통해 부자들의 지혜를 체득하고 그것을 내가 필요한 것으로 변형하고 조합해서 내 인생의 혁신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모두 100억 법시다.